레버리지,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론 무어 지음, 다산북스 출판. 지은이 론 무어.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30대 초반의 백만장자이자 자기 자본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이다. 동시에 6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이기도 하다. 롭은 대학 시절에 몇 차례 사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 파산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의 원리를 터득했고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다.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교육회사를 포함한 7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레버리지 라이프를 전파하고 있다. 추천의 글, 전 신사임당 주원규 PD. 당신의 운명을 바꿀 레버리지에 주목하라. 얼마 전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방문해서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을 만났다. 그 아이들과 부모는 온종일 뜨거운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구워내는 작업을 한다. 2계조로 나뉘어 하루 12시간씩 그 가족은 24시간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신발조차 신지 않고서. 우리는 너무도 공평하게 매일 24시간을 선물 받는다. 모두가 24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고 누군가는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을 세우며 누군가는 엄청난 부를 축적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또 누군가는 저임금의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고 추가 근무를 하고 저축에만 의지하면서 행복과 자유를 나중으로 미루는 삶을 산다. 30살 무렵의 나는 어땠을까? 태어나서 그때까지 무려 26만여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세상에 아무런 성과를 내보이지 못했다. 한동안 나는 그 사실에 좌절했고 캄보디아 시골 마을의 가족처럼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쓰면서 발버둥 쳤다. 그러다 알게 되었다.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고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을 세우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차이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있었다. 그리고 생산성의 양과 질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바로 이 책 레버리지에 담겨 있다. 누군가는 여전히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해야만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30살 무렵에 나도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일하는 시간과 부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찬찬히 생각해보자. 캄보디아 벽돌 공장을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사무실로, 벽돌 공장에서 뛰어놀며 무보수로 부모를 돕고 있는 아이들을 부모와 함께 출근해서 사내 어린이집에서 온종일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로, 받는 월급이 100배쯤 많을 뿐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본질적으로는 레버리지 당한 캄보디아의 노동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한다. 레버리지하는 그들은 어떻게 자본주의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지 레버리지에서 만나보자. 역행자의 저자 라이프 해커. 시간을 완벽하게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나는 2022년에 30만 부 넘게 판매된 책 역행자의 작가이기도 하고 유튜버이기도 하다. 6개가 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130명이 넘는 직원이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시간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누구보다 시간이 많다. 나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평균 오전 11시가 넘어 일어났다. 밤이나 주말에는 절대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노력 대비 높은 성과에 대한 비결을 묻는다면 레버리지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레버리지란 지렛대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인생을 편히 살 수 있었다. 자가용이지만 택시를 부른다. 내 시간당 비용이 3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택시를 타고 업무 문자에 답을 보내거나 전자책을 보는 게 훨씬 이득이다. 30분이면 할 집 청소에 돈을 아끼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긴다. 5만 원을 지불하고 대신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책을 읽는다. 세차 비용이 아깝지만 맡긴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에 나만의 전문성을 키운다. 직접 출판하면 수익의 100%를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대형 출판사와 계약하며 출간한다. 비록 수익은 내가 직접 하는 것에 비해 30%밖에 안 되더라도 전문 출판인들의 모든 노하우를 레버리지하여 2022년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된 책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직접 사이트를 만들어 온라인 강의하면 수익의 100%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온라인 강의 사이트와 계약해서 50%를 가져간다. 대신 강의 찍는 일 이외의 모든 일은 대형 강의 사이트에서 해준다. 그 결과 나는 30억 원을 벌었다. 직접 했다면 10억 원도 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인 중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직접 홍보했던 사람들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인간의 오류 중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다. 손실회피 편향은 얻는 이득에 대해 무감각하며 손해보는 비용에 대해 심적 압박이 심한 것을 말한다. 그 결과 본인이 직접 일을 다 하려고 하면서 결국 시간 낭비를 하고 아무런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본능을 역행해서 레버리지에 대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 글을 보면서 난 지금 월 200만 원밖에 못 벌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할 수 없어. 레버리지를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못한 상황이었다. 20대 초반에는 시급 3,000원으로 생활을 이어갔고 23살이나 되어서야 몇 수 끝에 지방대 철학과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시간을 레버리지하려 애썼다. 당장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택시를 타면서 책을 읽어라. 원룸에 살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청소 전문가를 부르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전문적인 기술을 공부하라. 레버리지를 반복하다 보면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서문, 당신에겐 레버리지가 있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고용자 아니면 고용인,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다.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긴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한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과 돈이 정비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은 그것들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사회 명령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이 책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변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를 가진 사람들, 삶에 천천히 시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고 믿기에 종종 오해받으면서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성공의 기본 법칙은 깨졌다.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아르키메데스. 먼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은 실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법은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가정적이고 순종적이고 조용한 정규직 회사원이다. 겉으로 보기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냥 지나치게 될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 그가 근무 시간에 이베이나 페이스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법의 회사는 조사관을 고용하여 법의 불규칙한 근무 태도와 온라인 사용 기록을 조사했고 그 결과 그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아웃소싱 업체에 1년 동안 3,500만 원을 지불했다. 결과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회사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 업체에 업무를 의뢰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처리한 업무의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탁월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해고되었다. 만일 5년 전에 내 회사에 복 같은 직원이 있었다면 나 역시 그를 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그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처리한 방법을 배워서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것이다. 법의 사례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간습적인 고용 형태와 업무 방식이 줄어들고 혁신적인 대안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다. 20년 전에 나는 중등 교육 자격 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전과목 A 학점을 받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시절의 30만 원은 15살 소년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던진 미끼에 혹해서 밤낮 없이 공부에 몰두했다. 원래 같으면 10대 소년답게 밤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고 여자아이들 꽁무니를 쫓아다녔을 여름방학을 기꺼이 희생했다. 30만 원이 정말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책 속에 파묻혀 있는 동안 내 단짝 중 한 명인 마크는 매일 밤마다 신나게 놀았다. 마크는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나는 그런 마크를 질투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며 유혹을 이겨냈다. 30만 원에 집중해로. 마크는 모든 수업을 나와 함께 들었다. 그런데 그는 시험을 코앞에 두고 전혀 긴장하지 않는 듯 보였다. 공부를 하지 않은 게 분명한데도 당연히 시험을 통과할 것처럼 자신만만했다. 30만 원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희생하고 있던 나는 마크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었다. 마크가 시험에 떨어져서 내 희생이 타당했다는 걸 증명해 주길 기대했다. 드디어 성적표가 나오는 날, 마크와 나는 함께 성적표의 절취선을 찢었다. 나는 성적을 읽어 내려갔다. A. 아, 드디어 해냈다. 자랑스러워하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 마크의 차례였다. 마크가 성적표를 펼쳐 성적을 읽었다. B. 이럴 수가. 어떻게 된 거야, 마크? 넌 공부를 전혀 안 했잖아. 아니야, 넌 공부를 했던 게 분명해.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알고 보니 마크는 내 답안지의 대부분을 베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그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넌 좋은 성적과 30만 원을 얻었잖아. 난 좋은 성적과 5명의 여자친구를 얻었고 내 인생 최고의 한 해를 보냈어. 나는 이 일로 인해 심각한 좌절감에 빠졌다. 시스템과 실제 세계의 괴리에 대해 고민했다. 마크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됐다면 그는 아마도 정학이나 퇴학을 당했을 것이고 성적도 취소되었을 것이다. 봅처럼 부정행위자라는 낙인이 찍혀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교육 시스템의 원칙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의무를 지키며 학창시절을 통과한다. 그러나 나는 12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의 진정한 교훈을 깨달았다. 봅과 마크의 이야기는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레버리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아직도 휠체어탄 백만장자가 부러운가? 당신이 만약 16년 동안 공부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직업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바닥인 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한 다음 40년 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고 추가 근무를 하고 돈을 저축하면서 행복과 자유를 모두 나중으로 미루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할 일은 너무 많고 여유 시간은 너무 적다고 불평하면서 강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크고 지속적인 부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지만 성취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시간 낭비를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정신없이 바쁜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에 목표와 비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상기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매 순간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과 통제력, 유연성을 갖추고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본 법칙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깨어있고, 더 열심히 움직인다면 당신은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행복한 삶과 시간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성공의 법칙이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없어도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 이제 관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라. 주변의 존재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압력을 거부하고 그들의 긴급한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긴급한 일을 수행하라. 사랑하는 일을 하고 열정과 직업, 일과 휴가를 통합할 수 있다. 우리는 변화와 적자 생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제조업이나 육체 노동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낮은 급여를 받는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빠르다. 엄청나게 빠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글로벌 상호 연결성과 원격 생산성이 기업가들을 지배하고 있다. 당신은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기기로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 어디서나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고 무료로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전자상거래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아이디어만으로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다. 당신은 SNS를 통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으로 고객을 찾을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브랜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직원, 상품, 비용, 서버가 없어도 상점을 개설할 수 있다. 소셜 플랫폼과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하면 무료로 전 세계 고객들과 맞닿을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버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실체가 없는 소셜 플랫폼 업체들이 수십억 원에 상장되는 시대다. 트위터는 수익 모델 없이도 142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페이스북은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하기도 전인 2012년에 이미 시가총액이 1,040억 달러에 달했다. 10대 청년들이 기숙사에서 설립한 이 회사는 미래의 판매를 수천억 달러에 팔았다. 이외에도 프로그래머들과 해커들이 새로운 재벌로 등장했다. 누구든지 특별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들일 수 있다. 사회는 이제 공유 도메인 안에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은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실제로 과학은 우리의 생각을 읽고 우리가 원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간격은 점점 커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 시대를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레버리지는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현대 과학 기술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방법이고 삶과 비즈니스를 위해 타인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고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최소 노력의 법칙. 성공 전략의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다. 워런 버핏. 레버리지는 과학에 기반을 둔 사고법이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것.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자본주의 속 숨겨진 공식이다. 한마디로 하면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시간과 돈은 반비례한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시간과 돈은 반비례한다. 통계청의 임금 통계를 살펴보자. 영국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은 중개업으로 1년에 약 1억 9천만 원을 번다. 중개인들은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간접 비용이 적게 들고 리스크가 낮으며 노동 대비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도 타격을 입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고객이다. 중개인은 두 번째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종보다 24%나 더 많은 돈을 번다. 중개인 다음으로 소득이 많은 직종은 평균 1억 5천만 원을 버는 CEO와 고위 임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 비전을 요구받고 회의와 출장이 잦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세다.
소득순위 끝자락에 있는 직종은 경호원, 보육사, 교통정리원이다. 이런 직업은 아이들이나 취약한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봐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받는다. 겨울에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고 크리스마스에도 일해야 하며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제로 레버리지 직종으로 시간을 돈으로 바꿔야 하는 고된 육체 노동이다. 이 세 직종의 평균 임금은 최상위 소득계층보다 무려 22배가량 낮다. 소득뿐 아니라 노동을 위임할 수 있는 능력도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부유층의 44%는 빈곤층보다 주당 11시간 적게 일한다고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은행은 대출자가 필요하고 대출자는 대출기관이 필요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필요한 존재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나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만일 당신이 레버리지를 지배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 자원, 지식, 인맥을 이용해 돈을 벌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여 계획과 목표, 꿈을 넘어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백만장자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일이다.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25명 중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들은 모두 회사를 설립했거나 물려받았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고용주, 자영업자, 투자자다. 이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안다. 현대사회에서 레버리지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선사시대 때는 매머드를 이용해서 얼음을 날랐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엔 바퀴가 있었다. 나아가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우주 왕복선이 등장했다. 이제는 빛의 속도로 정보와 돈을 전송하고 구글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레버리지하는 시대다. 부동산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부동산 사업자는 임대주 유형과 기업가, 투자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임대주는 직접 일을 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노동자에 가깝다. 그들은 부동산을 구매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자영업자에 불과하며 높은 보수를 받는 직장인보다 대단히 큰 소득을 얻지는 못한다. 그들은 종종 보수공사, 페인트칠, 인테리어, 기타 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반면 기업가, 투자자는 모든 규제와 관리를 아웃소싱하며 레버리지 효과를 얻는다. 더 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더 높은 층위의 전략과 비전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간다. 이러한 예는 다른 산업이나 일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많은 자영업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일에만 몰두한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만큼 일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이제 레버리지는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리가 되었다. 발전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두려움, 지식의 부족, 신념의 부족, 사회의 통제, 정보의 비대칭이었으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 세대로부터 열심히 일하고 머리를 숙이고 희생하고 모험을 하지 말라는 가치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레버리지는 수용하기 어려운 변화일지도 모른다. 물론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혹시 당신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기만. 삶의 목적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로빈 샤르마. 앞서 말했듯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신화 중에서 가장 큰 망상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하면 최고가 될 것이다. 희생을 감수하고 끝까지 노력하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고통스러워도 계속 가라. 약해지면 안 된다. 씩씩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라 등이 있다. 이 말들은 스포츠 선수에게나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직업을 선택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더 많다. 당신은 올바르게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마치 사회가 억지로 좁은 공간에 가둬놓은 좀비들처럼. 많은 이들이 시간을 들여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온다라는 말을 믿고 많은 시간을 일에 할애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의 시간을 들이고
최대의 성과를 내야 한다. 시간을 올바르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실행이 필요하다. 첫 번째,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의 목적의식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선택과 집중이다.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거절이 필요하다. 내 방향성과 선택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 흔들리기 쉬워진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거절을 하여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목표를 향해 달리기 전 나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자기 파악이 되었다면 레버리지 활용을 위한 5가지 요소를 사용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5가지 요소로는 가치, 비전, 핵심 결과 영역, 소득 창출 업무, 핵심 성과 지표가 있다. 이 중 핵심 결과 영역이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하는 최고 가치 영역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한다. 또 소득 창출 업무는 핵심 결과 영역에 부합하고 기여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제 삶을 바꾸기 위해 당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래 순서대로 가치 목록을 작성해보자.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종이나 스마트폰에 적는다. 건강, 가족, 돈, 자유, 행복, 학습, 성공, 성장, 여행, 외모 등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한다. 단어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거나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적는다. 각 항목을 신중하게 평가한 뒤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을 기준으로 순서를 재배열한다. 이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라. 어떤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외부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가? 당신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가? 당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가? 삶에서 결과가 이미 나타난 부분과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을 지치지 않고 실행하려면 비전이 원대해야 한다. 비전은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보자. 당신의 삶은 어떤 목적에 기여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당신만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 비전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년, 5년, 10년, 25년, 50년 후에 삶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자격지심을 갖지 마라. 업무와 에너지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라. 나의 개인적인 시간 분배가 당신의 삶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가장 생산적인 시간, 오전 5시 45분부터 8시 30분. 가장 효과적인 카페인 양, 하루에 커피 2잔. 가장 창의적인 시간,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 지치고 피곤한 시간, 저녁 5시 45분 이후. 식사에 가장 좋은 시간, 아침 9시, 오후 2시, 저녁 6시. 취침에 가장 좋은 시간, 저녁 9시부터 아침 5시 30분. 최고의 알람 시계, 아들. 미팅하기에 최악의 시간,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30분. 골프 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5시. 가장 생산적인 장소, 거실, 카페, 멋진 경관과 와이파이가 있는 곳. 책을 쓰기에 가장 좋은 시간, 오전 4시 30분에서 오전 8시 30분. 발전의 네트워킹은 필수다. 기죽지 마라.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당신의 능력은 은행에 예금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당신이 부자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맺고 있다면 돈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 전략과 비전만 있다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전하라. 당신의 네트워킹 기술이 곧 재정을 지원받고 이제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다. 팀을 구축하고 숙련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레버리지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네트워크는 당신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합계가 곧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을 관찰하라. 어떤 사람을 네트워크에서 빼고 추가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하라. 필요하다면 그들을 바꿔라. 당신은 그룹에서 가장 돈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과 비즈니스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롬무어 지음, 다산북스 출판, 레버리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